옥화의 말을 들으면 옥화의 동그라미, 영감 동그라미, 그날 성기의 동그라미, 절로 올라가는 날 저녁 때에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이니까 즉 어저께 영감은 그녀를 데리고 떠나려 하는 것을 하루 더 쉬어가라고 만류를 해서 그래 오늘 아침에 일찍이 떠난다고 이렇게 막 행장을 차려서 나가서는 길이라 했다. 그녀의 동그라미. 그러나 이것은 실상 모두 나중에 다시 들어서 알게 된 것이었고 나중에 다시 들어서의 밑줄. 자, 그래서 가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들었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은 그는 쇠뭉치로 돌연히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골치가 띵하며 전신의 피가 한 곳으로 쫙 모이는 듯한, 양쪽 귀가 머리 위로 쫑긋이 당기어 올라가는 듯한, 혀가 목구멍 속으로 말려가는 듯한, 눈언저리에 펴어란 불이 번쩍 일어나는 듯한 어지러움과 노여움과 조마로움이 한데 뭉치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의 전신을 어디로 휩쓸어가는 듯만 하였다. 잘라. 뭐하고 있냐? 나열. 비유. 이걸 통해서 뭐하고 있었죠? 심리, 내면의 복잡함.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마음이 가까이에서 떨어질 수 없게 되었으리라고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그럼 성기는 그녀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것이 이제 영원히 헤어지려는 이 순간에 와서야 갑자기 심지에 불을 켜듯 확 타오르를 마련이던가 하는 것이 자꾸만 꿈과 같았다. 자칫하면 체면도 염치도 다 놓고 엉엉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이 목이 징징 우는 것을 그러는 중에도 이 얼굴을 어머니에게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식에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루 끝에 궁둥이를 찢듯 털썩 앉아버렸다. 아들이 참 잘생기셨소. 영감은 분명히 성기를 두고 하는 말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성기는 그쪽으로 고개도 돌려보지 않은 채 그들에게 무슨 적이나 품은 듯이 앉아있었다. 옥화는 그동안 또 성기에게 역시 그 최장수 영감의 이야기를 전해 들려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지리산 속에서 우연히 옛날 고향 친구의 아들이 된다는 낯선 젊은이 하나를 만났다. 그는 영감의 고향인 여수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는 실업가로 지리산 유람을 들어왔다가 이야기 끝에 우연히 서로 알게 되었다. 그는 영감에게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살자고 한다. 영감은 문득 고향 생각도 날 겸 그 청년의 도움으로 어떻게 형편이 좀 펴보일 것 같이도 생각이 들어 그를 따라 여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오는 길이라. 가로 닫아. 어디서부터? 지리산 속 거기서부터. 이게 바로 뭐야? 떠나는 이유. 이해됐나요? 떠나는 거요? 이유. 영감이 떠나는 이유이지. 이해됐나요? 네. 친구가 그 가자고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마롭고 어지럽고 노여움으로 이미 두 귀가 멍멍하여진 그에게는 다만 벌떼처럼 무엇이 왕왕거릴 뿐 아무것도 분명히 들리지 않았다. 정신 나갔습니다. 막걸리 맛이 어찌나 좋은지 배가 부르다함께 그동안 마지막 술잔을 들이켜고 난 영감은 부채와 지팡이를 집어들며 이렇게 말했다.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되겠구만요.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일을 누가 알간디 인연이 있으면 또 볼 것이지. 영감은 커다란 미투리에 발을 깨며 말했다. 아가 잘 가거라. 옥화는 계연의 조그만 보따리, 계연의 동그라미. 이 계연이가 그럼 누구예요? 그녀였습니다. 이해됐나요? 납득했어? 오케이. 돈이 든 꽃주머니를 하나의 정표로 넣어주며 하직을 했다. 계연은 애가라도 호소하는 듯한 두 붉은 눈으로 한참 동안 옥화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애걸하듯 호소하듯 밑줄. 거기에 떠나고 싶지 않음. 또 오너라. 옥화는 계안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렇게 말했고 그러자 계안은 옥화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으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해됐나요? 근데 내용이 전체 이거 내가 전체 내용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 영마 기억나냐? 기억 잘 안 나지? 계안이가 옥화의 여동생이야. 성기가 이모를 사랑해. 나중에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아빠가? 엄마가 알려줘. 그 최장수 영감이 옥화의 아빠. 근데 옥화의 아빠가 장돌뱅이야. 시장 돌아다니는 사람. 나이 차이가 많이. 근데 이 최장수 영감이 나중에
그러니까 오카를 낳고 오카 엄마가 있었을 거 아니야. 오카 엄마랑 해가지고 낳고 최장수 영감이 떠나. 집을 떠나. 그 다음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 걔가 개연이. 이해해서? 그러니까 이복 동생인 거지. 근데 성기는 오카의 아들이니까 이모를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 근데 성기는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 오카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잘 가라고 이야기를 해. 왜? 아들이 이모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쉽지 않아. 방안 봅시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성기의 수척한 얼굴. 오카가 약을 가지고 들어온다. 성기 고개를 돌려버린다. 오카 한심한 듯 굽어보다가 내가 네 맘 잘한다. 나도 네 아버지 떠난 뒤에는 꼭 죽고만 싶더라만. 네 아버지의 체크. 그럼 뭐야? 오카의 남편이 떠났을 때는 나도 죽고 싶었다. 그러니까 성기도 지금 이 내용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연이가 떠나고 난 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서 왜 개연이를 가게 내어 불러내는 것 같은 니는 어미를 원망했겠지. 너는 몰랐을 거다. 그때 내 속도 너만큼 쓰리고 아팠던 것을. 엄마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줄 아니? 엄마도 보였다. 어쩔 수 없었다.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속 시원히 말해줄게. 이미 어미 맘속이나 알고 가거라. 최장수 영감은 우리 아버지였어. 이해됐죠 이제? 개연이는 내 배다른 동생이고. 이해됐죠? 나처럼 개연이도 왼쪽 귓바퀴 밑줄 사마귀까지. 이게 바로 뭐야? 혈연이라는 증거.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네 이모인데 야속하고 원망치 말하다고 하면 성기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적신다. 그래서 성기는 상사병에 걸려서 밥도 안 처먹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불타는 듯한 형형한 눈빛으로 한참 바람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새로운 결심을 한 듯 지구식 깨물고 일어난다. 옥화가 미음 그릇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성기 앞에 놓는다. 미음의 체크. 미음이 뭔지 알지? 미음 모르는데. 흰 쌀죽 같은 거야. 오케이? 아플 때 먹는 거. 말없이 그릇을 끌어당겨 미음을 먹는다. 드디어 미음을 먹지. 미음을 먹는 성기의 체크. 이 행동을 통해서 뭐야? 전환. 원래는 어쨌다고? 아무것도 안 처먹어서 아프고 야위였다고. 성기야, 너 아직도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강원도의 체크. 원래 이 강원도는 성기의 아빠가 있는 곳입니다. 성기 아빠.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아니, 정착도 싫대. 너 좋을 때라 오라. 봄이 오면 나 옆판 하나만 맞춰줘. 옆판의 체크. 엿장수. 이제 성기는 엿장수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엿장수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요.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물고을 바라다 본다. 슬픈 눈으로 마주보다가 다시 미음을 먹는 성기. 그래라, 네 좋을 대로 해야지. 밑줄. 운명을 수용. 원래 이 역마는 역마살에 대한 이야기였어. 살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관상, 살 맞았다. 운명에 대한 이야기. 이 역마라는 거는 기차역 할 때 역자야. 말은 말맞자야. 그래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운명을 지닌 걸 역마살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해됐나? 근데 성기 엄마가 원래 성기가 절에 간 것도 뭐 때문이었냐면 이 역마살을 누르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운명을 거스르려고 정착해서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절도 다니고 책전에서 책도 팔게 하고 이랬던 거지. 역마살이 뭐라고요? 역마살이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야 하는 삶. 오케이? 정착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야. 왜 도화살 하면은 막 여러 남자들 꼬인다고 막 이야기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햇살을 받고 번뜩이는 강물, 떠있는 은어잡이 배들, 물에 씻기는 버들가지, 산에서 내려오는 뻐꾸기 소리. 성기가 갈아입은 옥양목 고이적삼에 명주수건까지 머리에 잘 끈 동여매고는 새로 맞춘 하얀 연못판을 멜빵에서 느지막이 엉덩이에 걸치고 들어온다. 옥화가 시뻘개진 눈, 슬픔이죠. 어머니 벌써 들어가 있어. 오냐? 내 걱정 말고 너나 몸성이 다녀오거라. 야 반말 아니다. 얘다. 이윽고 세 갈래길의 한복판에 올라서는 성기. 잠시 개연이가 떠난 구례길 쪽을 구례 밑줄. 구례는 전남 쪽입니다. 발길을 돌려 하동길로 들어선다. 하동의 밑줄. 이거는 경상도예요. 아빠는 어디 쪽? 위쪽이지. 강원도. 저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옥화의 외로운 모습. 그래서 뭐였다?
떠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21번 보기의 관점에서 A와 B를 이해하는 것은 영화의 중심적인 서사 공간은 화개장터에 있는 한 주막이다. 문학작품에서 주막은 주막의 동그라미 다양한 내력을 지닌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곳 다양한 내력 밑줄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것이고 사람들 간의 만남과 이별이 벌어지는 장소 만남과 이별 밑줄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 서로에게 대한 기대가 엇갈리는 곳 기대가 엇갈리는 공간 그래서 성기도 계연이랑 잘 되길 바랬는데 안 됐다. 주막이라는 공간에서 인물들은 다양한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거나 운명의 순응 밑줄 저항의 밑줄 1번부터 보겠습니다. A가 뭐였죠? 여수로 돌아가기로 결정. B가 뭐였죠? 새로운 결심. 하루도 쉬어가라는 A를 예감한 오카가 자신에게 닥칠 운명에 저항하는 자세래.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는 B를 예감한 오카가 자신이 직면한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 맞나요? 아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지 않아? 응. 답은 1번이죠. 맞다 했지. 그럼 뭐. 그들에게 무슨 적이나 품은 듯 A가 인물 간의 갈등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그치? 떠나게 됐으니까 불타는 듯 현한 눈은 B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성기의 내적 갈등 B가 뭐였지? 나 이제 떠나야 돼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조마롭고 어지럽고 노여움은 A로 인한 이별을 수용하기가 힘든 성기의 심리 맞죠? 네 좋을 때를 해야지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 운명 수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이든 꼭주머니 하나는 A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오카와 계연의 인연을 위한 정표 맞는 말? 또 언젠가 만날 수도 있겠다. 왼쪽 깃바퀴 위의 사마귀는 B 이전에 존재했던 오카와 계연의 이야기 이해됐죠? 사람들이 머물다 떠나는 곳이라는 주막의 공간적 성격은 A를 계기로 드러나고 기대를 엇갈림을 빚어지는 공간이라는 주막의 공간적 성격은 B를 계기로 부각된다. 이해됐죠? A의 서술 방식 봅시다. A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열, 비유,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 5번 서술자의 논평의 밑줄 이러면 뭐야 돼? 성기는 병신이었다. 오케이? 그걸 보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식의 평가가 들어가야 돼. 이해됐나요? 보통 서리법. 오케이. 자, 23번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 성기의 행동이 영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카의 생각. 뭐 이런 거 있었냐? 성기가 뭐 했냐? 영감 자신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맞냐? 아니지. 운이 있으면 만날 거야. 오카가 성기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고 있다. 불하죠. 다음 장면의 계절적 배경과 연결되어 성기의 태도 변화를 암시한다. 봄 4번이죠. 이해됐나요? 다음 2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사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의 동그라미 인물들의 연기와 대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전달함으로써 원작에 비해 현장감과 현실성 밑줄 또한 소설이 직접 압박과 간접 압박 모두 활용하여 등장할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반면 대사의 직접적 제시 밑줄 관계를 알려주고 사건을 진행해 밑줄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최장수 영감의 이야기를 간접 압법으로 정단함으로써 그 말을 듣는 인물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있군. 맞는 말이죠? 있었지? 나에서 니는 어미를 원망하겠지. 진술이 바라와 청들 사이의 관계 엄마와 아들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릇을 끌어당겨 미음을 먹는 동작 지심을 통해 인물을 심리를 시각화하고 있다. 미음을 먹는 행위 뭐야? 아까 말했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했다. 이때까지 안 처먹었다 먹기 시작했다. 아가 잘 가거라. 내 걱정 말고 니나 몸성에 담아 인물의 대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존나 맞는 말이지? 왜 4번 했지? 근데 시나리오가 직접적이고 소설은 간접적인 거지. 소설이 어디?
소설을 직접 본 또한 소설이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모두 사용했다라고 했어. 간접 화법은 뭐지? 간접 인용이요. 간접 인용이면 뭔데? 큰 따옴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는 따옴표 있는 부분이지. 그니까 직접 인용이지. 이해됐나요? 가의 벌떼처럼 무엇이 왕왕거릴 뿐 나의 산에서 내려오는 뻐꾸기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전달하여 사건의 현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게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사건의 현실